옷차림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우리의 기계적인 복장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류의 권위의 상징물은 의상이다. 비록 의상이 직함보다는 훨씬 가시적이지만 권위의 망토 역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경찰서에 가면 의상을 조작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꾼들의 기록들이 수두룩하다. 사기꾼들은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흰색 가운의 병원 의사로, 검은색 예복의 사제로, 초록색 군복의 군인으로, 그리고 파란색 제복의 경찰관으로 쉴 새 없이 변신하고 있다.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의상이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희생자들은 때늦은 한숨만 거듭할 뿐이다. 사회심리학자 비크만의 일련의 실험들은 권위의 복장을 한 사람의 지시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용한 실험의 절차는 매우 단순했다. 그의 연구 조교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길 옆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라든지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서 있으라든지 등의 상식 밖의 지시를 하였다. 그러한 지시를 내린 연구 조교는 젊은 남자였는데 지시를 내릴 때 절반은 일반 평상복을 차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청원 경찰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지시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가 청원 경찰의 복장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지시에 더 많이 복종하고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예측되는 결과이다. 청원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여성이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실험에서도 분명하였다. 연구자의 조교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을 멈춰 세우고는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 구역에 서 있는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조교는 평상복 차림을 하거나 혹은 청원 경찰 복장을 하고는 그 행인에게 똑같은 말을 하였다. 저쪽에 있는 남자 보이죠? 주차 시간이 넘었는데 잔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 동전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 조교는 행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다. 그런데 청원경찰 제복의 힘은 그가 사라진 후에도 지속되었다. 조교가 청원경찰 제복 차림으로 지시를 했을 때에는 거의 모든 행인들이 그의 말대로 수행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평상복 차림의 조교의 말에는 절반도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비크만의 실험은 또 다른 재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그의 학생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에 응하겠는가 예측해 보라고 요구하였다. 대학생들은 평상복 차림의 사람이 요청했을 때 순종하는 확률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가로 열고 실제는 42%였고 그들의 예상은 50%였다. 가로 닫고 하지만 제복 차림의 사람이 요청했을 경우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그 영향력을 대단히 가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는 92%였고 그들의 예상치는 63%에 불과했다. 독자의 편지. 텍사스 대학 교수. 나는 펜실베니아 워런에 위치한 이탈리아인 거주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곳을 떠나온 후에도 가끔씩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찾아가곤 합니다. 요즘의 다른 지역들이 그렇듯이 그 지역에서도 소수 민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은 다 사라지고 대형 슈퍼마켓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토마토 통조림을 사오라고 하셔서 내가 대형 슈퍼마켓에 들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오라고 했던 이태리식 퍼마노 토마토 통조림은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텅 빈 선반 바로 밑을 살펴보았더니 그곳에는 펌한 토마토 통조림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퍼마노와 퍼만이라는 이름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 후 상표를 유심히 보았을 때 퍼마노가 바로 퍼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회사는 상품의 일부를 유통시킬 때 회사명에 알파벳 O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태리식 식품을 팔 때 모음으로 끝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권위 있게 다가갈 것 같다는 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자의 한마디. 이 독자의 편지는 어느 식품 회사가 알파벳 O라는 글씨 하나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판매 증가의 효과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소한 조작이 제조회사에 이탈리아적인 권위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그 회사와의 유사성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제복보다는 그 권위의 상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문화에서 정통적으로 권위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상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업가의 정장 차림이다. 정장 차림의 의상도 낯선 사람의 복종을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험 결과 드러났다. 텍사스주에서 행해진 한 실험에서 연구자는 31살 된 연구 조교에게 길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지시를 양복에 타이까지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혹은 작업복 차림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교통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의 얼마나 많은 수가 그를 뒤따라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가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신사복 차림으로 그가 신호를 위반했을 때 그를 뒤따른 보행자들의 수는 작업복 차림으로 그가 무단 횡단했을 때 그를 뒤따른 보행자들의 수보다 무려 3.5배를 넘고 있었다. 앞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권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종류의 의상들이 가로 열고 청원 경찰의 제복과 신사복 차림의 정장 가로 닫고 함께 결합될 때 우리는 은행 감독원 수법이라는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고 있는 사기꾼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사기꾼들이 특별히 노리고 있는 대상은 혼자 살고 있는 나이든 노인들이다. 사기의 시작은 전통적인 은행원의 복장인 신사복 정장 차림의 사기꾼이 이들 노인 가로 열고 사기꾼이 은행에서부터 몰래 뒤따라온 홀로 살고 있는 노파라고 가정하자 가로 닫고 집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사기꾼의 복장은 그의 교양과 신분을 철저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는 최신 유행도 그렇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스타일도 아닌 적당히 점잖으면서도 무게가 있는 차림새를 하고 있다. 그는 노파에게 그가 은행원의 감독원인데 노파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를 감사하던 중 은행원의 모종의 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은행원의 비리에 노파의 계좌도 연루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은행원의 비리를 입증하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노파의 계좌를 당분간 정지시켜야 되는데 노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감독원의 복장과 설명이 너무도 그럴듯하여 노파는 그의 존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단 한 통화의 전화도 없이 노파는 은행으로 가서 그녀의 계좌의 모든 돈을 출금하여 집으로 가져와서 은행 감독원과 함께 비밀 감사의 결과를 기다린다. 은행 마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청원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노파의 집을 방문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끝났다고 일러준다. 은행원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어 그를 경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이다. 은행 감독원은 노파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다시 예금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하기 위하여 청원 경찰에게 노파의 돈을 은행 금고에 잘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은행 업무가 시작되는 대로 그녀의 계좌에 원상복귀시키라고 명령한다. 청원 경찰은 명령에 대한 답례로 거수 경례를 하고 돈과 함께 노파의 집을 떠나고 몇 분 후에 은행 감독원도 만면의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노파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 노파는 다음날 뒤늦게 전날에 청원 경찰과 은행 감독원은 그 은행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들은 분명 청원 경찰도 은행 감독원도 아니었다. 그들은 권위의 상징인 의상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얼마든지 우리를 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쌍의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다. 고급 자동차에 더 관대하다. 의상은 제복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많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아주 잘 차려입은 최고급 의상은 보석이나 자동차와 함께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대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급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흥미롭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행해진 한 연구는
우리가 고급 승용차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경의를 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어도 앞의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만일 그 차가 값비싼 신형 최고급 승용차라면 우리는 우리 앞의 차가 값싸고 낡은 소형차일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경적을 울린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소형차에 대하여 사람들은 전혀 인내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사람들은 앞에 소형차를 향하여 마구 경적을 울려대었고 심지어 두 사람의 운전자들은 앞차의 뒷범퍼를 그들의 차로 부딪혀 가면서 빨리 움직이라고 겁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값비싼 고급차의 위세는 대단해서 고급차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들의 운전자들 중에서 절반은 앞차가 움직일 때까지 전혀 경적을 만지지도 않고 있었다. 나중에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설문조사하였다. 실제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와 설문조사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값비싼 자동차에 대해 경적을 울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은 실제 자료보다 훨씬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에 이러한 오차가 더욱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값싼 자동차보다 값비싼 자동차에 대해 더 빨리 경적을 울려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응답 경향이 권위의 압력에 관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얼마나 흡사한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그럼의 연구에서도 중서부의 병원 간호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리고 청원 경찰 제복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권위의 영향력을 실제의 크기보다 훨씬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점이 권위의 법칙을 더욱 효과적인 영향력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권위의 법칙의 영향력은 그 힘 자체로서도 막강하지만 그 힘을 우리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